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청산님 어서오시고요. 네네. 하이맨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여기 부산소방청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감노아님, 그리고 마초미님, 최부자님, 여기 돌멩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감노아님도 어서오세요. 네. 레몬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천하무정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자, 월요일이죠. 그죠? 네, 7월 6일이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 이제 거의 뭐 하반기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그 7월달 들어와서, 최근에 몇 달 동안 저도 이렇게 크게 언급했던 적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를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7월달 들어와서,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차트가 중국 상해 종합지수인데, 뭐 진짜 무슨 개별주 날아가듯이, 아주 시원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그죠? 중국이 지금 크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 증시, 오늘은 원래 좀 저녁 방송을 쉴까 하다가 내일 몰아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아니다, 오늘 중국 증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드리고 내일은 다른 걸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 때 방송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정의원들한테는 이제 안 하겠다고 했다가 생각을 좀 바꿔서 네,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폭등을 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중국 증시가 아무튼 급등했는데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테마 아니면 그런 급등주들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전략으로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예, 상승실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일단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중국 증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죠. 네. 오늘 보시면 중국 이런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진짜 무슨 개별주 폭등하듯이 올라갔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전세계 증시 한번 쭉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거였었죠. 잠깐만요. 지난주에 아무튼 지난주하고 특히 지지난주 있죠.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조정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정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무실 직원이 운영자가 저한테 지수 얘기 좀 그만하시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 움직이는 것 좀 이제 회원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얘기 좀 해주셔라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걱정들 좀 많이 하셨는데 그때 설명했던 부분이 이거였죠. 네, 요렇게 그죠? 네.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매집들을 잘 하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그 일본 증시도 급등을 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일본은 1.8%,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어요, 그죠? 근데 중국이 눈에 띄게 급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뭐 급등이라기보다 폭등이죠, 그죠? 장막판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폭등한 이유를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회복 기대감이 커진 그런 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인민은행에서 그 뭐예요? 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뭐 재할인율 뭐 그런 것들 이제 좀 조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준율 인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일 텐데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폭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중국이 그런 경제 회복 기대감 그리고 세력들의 꾸준한 매집 덕분에 지금 시원하게 상승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그어드렸던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를 그냥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돌파하면서 뚫어버렸어요. 거래가 솟구친 거 보이시죠?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지금 미국 이제 중국 증시 이렇게 급등을 하면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처럼 이런 폭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밑으로 잘 안 내려와요. 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잘 안 내려와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강한 이제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안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겠어요? 앞으로 중국 쪽 때문에 조정할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그죠? 네,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특히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는데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난달 특히 6월달에요. 왜냐면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죠?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이 중국한테 코로나 책임을 물었고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히토리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자 보세요. 요번에 비관론자들 완전히 또 당했어요. 유니온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제 히토리 관련 테마주들이 5월달 그리고 6월달에도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 일어날까봐. 특히 언제요? 5월달하고 요 종목 5월달까지만 급등했는데 6월달이 급등한 것도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티플렉스겠죠, 그죠? 5월 말에도 급등을 했고 6월 초에 6월 말에도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앞으로 또다시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일 거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뭐예요? 샘표식품 또는 샘표 지주회사죠. 이런 종목들이 5월달에 급등을 많이 했었고요. 6월달에도 계속 간헐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굉장히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오히려 예전에 합의했던 대로 계속 그걸 지키면서 그걸 이행해 나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한마디로 미중 무역 전쟁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힘들고 미국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또다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샘표가 이게 왜 미중무역 전쟁 수혜주냐면, 미중무역 전쟁이 처음에 터졌을 때 그때 대두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대두, 샘표는 간장 만드는 회사죠. 대표적으로 간장 콩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콩값이 급락하니까 그거를 원료로 쓰는 샘표 식품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호재니까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쵸? 근데 요번에 보면 또 미중무역 전쟁이 일어날까봐 이런 샘표 같은 종목이 또 급등을 했는데, 잘 보시면 이게 가짜였어요. 무슨 얘기냐? 앞에서 미중무역 전쟁이 진짜로 일어났을 때는요, 샘표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때는 그때 콩값 있죠? 콩값이 실제로 국제 콩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두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번에는 급락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걸 다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샘표가 급등했을 때 있죠? 그때 이게 대두 가격이거든요. 대두. 네. 그때 실제로 급락합니다. 2019년 5월 달에 샘표가 급등했을 때 실제로 미중무역 전쟁이 또 터졌거든요. 그때 콩값이 급락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5월 달하고 6월 달에 그 히토리 관련주들하고 샘표 같은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 급등했죠. 근데 콩값은 급락 안 했어요. 우리 한들한테 제가 이걸 얘기해드렸고, 그러니까 뭐예요? 미중무역 전쟁 테마주들이 불안감 때문에 급등은 하고 있지만 실제 미중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콩값을 보셔라 그랬어요. 실제로 미중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요, 콩값이 이렇게 급락합니다. 근데 이번에 급락 안 했거든요. 그냥 테마주만 간 거예요. 정확히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뉴스 보면서 주식하시면 가난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테마주나 개별주를 공략해도 이런 거 보면서 합니다. 국제 콩가격을 보면서 저거 가짜야 이러면서 이제
딱딱딱 짚어내면서 하는 거예요. 종목에서 수익은 내되 미중무역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진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네, 정미용님도 어서 오세요. 맞죠?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테마주가 올라가는 건 이해를 했고, 저희 방에서 히토리 관련주로 수익도 냈어요. 유니언 머티리얼 가지고 실제로 수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미중무역 전쟁이 올 거라고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냐면 이 미중무역 전쟁이 실제로 이제 일어날까가 사람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미중무역 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급락했었거든요. 급락 이렇게 했죠. 요거 왜 했냐면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 원래 이것도 두 개인데요, 요거하고 요게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았고, 세 번째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요것도 중국 때문이죠. 네. 요거 때문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지수가 6월 초에 이렇게 떨어질 때, 급락할 때 있죠. 네. 그때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비관론자들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속였어요. 왜요? 잘 봐라, 차트가 올라갈 만큼 올라왔고 더 이상 못 올라가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미중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앞에처럼 폭락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3월달처럼 폭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빼라 그랬던 거예요. 누가요? 비관론자들이 개인들한테 개인들 속인 거예요. 사실은 개인들 자체가 비관론자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뭐 했어요? 다 털렸어요. 매집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놓친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저희는 그분들 마음을 이해는 해요. 왜냐면 실제로 미중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이만큼 급락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셨어요. 그죠? 그 모든 악재가 요번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미중무역 전쟁도 중국 때문에 벌어졌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 때문에 벌어졌거든요. 근데 치고 나가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미중 무역 전쟁, 이거는 중국 상해 지수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 이만큼 빠졌어요. 처음에. 코로나로 빠진 거는 요거밖에 안 돼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터질 것 같고 실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죠. 아마 평생 안 좋을 겁니다. 네. 앞으로도 뭐 한 50년 지나도 별반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코로나도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증시가 급등하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 돈이 풀리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코로나가 퍼진 거는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시죠? 근데 유동성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유동성이 뭐 공급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유동성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못 느끼는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요즘에 부동산 시장 막 때려잡고 개인들 집 못 사게 하고 막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주식시장으로 와요. 부동산으로 가기 뭐하니까 갈 수가 없으면 이쪽으로 유턴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식시장이 지금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했어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지금 주식을 안 사고 손절하고 현금 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랬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코로나 요 악재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요번에 속았던 겁니다. 저희 방에 그 ETF가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기존 회원들 가지고 계신 ETF가 하나 있는데 저희 방은 이제 주식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주식 위주로 특히 개별주 위주로 하고 대형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유 ETN 이런 거 안 샀고요. 이런 거 사놨어요. 이름이 좀 긴데 코덱스 중국 본토 CASI 300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대형주 그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이 지금 되게 많이 나 있어요. 갖고 있어요. 기존에 오늘 6% 급등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 상해 증시가 급등하면 이게 따라서 급등하는 건데 아무튼 수익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ETF 한 종목 한 종류 갖고 있는데 요거예요. 중국 본토 CSI 300이라는 겁니다. 원유 ETN이나 뭐 인버스나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지만 중국 쪽은 관련돼서 요거는 사놨어요. 기존의 연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크게 급등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면 나중에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원위치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가 한동안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붕 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중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모든 비관론자들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왜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하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도 있어. 실제로 지금 필리핀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군사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가는 거예요. 왜요? 유동성 때문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뉴스 보다가 다 털리고 가난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죠. 예, 기선열님 어서오세요.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이니까요. 그죠? 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 증시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자,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떠있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무역을 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떨까요? 네. 미국은 뭐 하락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현재로서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전 세계에서 경제 재개를 할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재확산될 거라는 걸 알고도 경제를 다시 재개한 거예요. 왜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으니까요. 이걸 감수하고 연 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 증시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몇 개 보셔야 되겠죠? 누구요?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나스닥 쪽 관련된 종목을 몇 개 보죠.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신고가 자박자박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제일 잘 하시는 게 애플이죠. 애플도 자박자박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마존 모르시는 분들 없죠. 신고가 나오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참 좋죠. 그죠? 대북주 얘기는 맨 끝에 가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안영우님이죠. 네. 수익 내서 가입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입해서 수익을 내세요. 네. 아, 이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네.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셔야지. 수익 내서 가입하겠다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들어오셔서 수익을 많이 내셔야죠.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도 상승하고 미국도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지겠어요? 왜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증시가 하나로 이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자,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잘 들리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고, 미국도 계속 미국의 주요 종목들 다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빠지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빠져요? 같이 엮여 있는데, 그죠? 그리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제가 원래 그 차트에다가 요즘 선을 잘 안 긋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회원들한테 좀 거드렸어요. 요렇게 선을 그었어요. 왜 여기다 걷냐면 추세를 좀 얘기해 드렸어요. 이 차트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시면 대충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대충 걷어요. 대충 걷는데 좀 잘 그은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네. 아, 예. 잘 되셨네요. 요렇게 이제 요 추세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주가가 요 정도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자, 6월 중순쯤에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북한에서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하기 직전, 그때 여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딱 여기가 뭐예요? 저점끼리 이으니까 딱 지지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요 정도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불안해하지 마셔라.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지금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가 않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거나 그러면 여기를 깰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깨지고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오면 비관론자들 말처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뭐 여러분들한테는 애플이랑 MS,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거 몇 개만 보여드렸죠. 우리 회원들, 정회원들한테는 미국 주식 수십 개를 보여드렸어요. 쭉 보여드리면서 이게 보셔라, 이게 조정을 받을 차트인가, 주가가 잘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세계 반도체 1인데 이게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느냐. 애플 저렇게 잘 가는데 휴대폰 저는 삼성 거만 쓰거든요. 애플 거를 옛날에 써봤는데 저는 삼성 게 더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빠질 일이 있겠느냐, 올라가지 않겠느냐, 실적도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오랜만에 여기서 선을 긋고 얘기를 해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국도 우상향, 유럽도 우상향, 미국도 우상향, 일본도 우상향, 우리나라도 우상향, 삼성전자도 우상향이었어요. SK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여기서 그랬어요. 조정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얼마나 지난주하고 지지난 2주 동안 조정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정말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얼마나 더 상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여기서 그런 소리 했다고. 어때요 지금? 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맞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조정이에요? 이게 조정이냐고요. 중국 증시를 봐도 조정받을 그게 아니었고, 그죠? 아까 콩값 있죠? 대두 가격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콩값이 급락 안 하고 있다고. 미중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콩값 올라가고 있어요. 거꾸로 올라간다니까요. 지금은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저게 뭔데요? 미국에서 시가총액 그 제일 큰 기업들이지만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 아닌가요? 테슬라가 가면 2차전지 수소차 움직여요. 애플이 가면 전기전자 업종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마존이 뭔데요? 물류 아니에요? 유통? 가게 돼 있어요. 언택트, 마이크로소프트 다 가게 돼 있다. 기술주들이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산업재 또는 자본재,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적인 상황에서 지금 경제활동이 몇 달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 이 기술주들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미국의 넷플릭스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죠. 시고가라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조정에 들어올 거라고 겁을 안 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맨날 뉴스 보시다가 국내 언론 뉴스,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글들, 방송 보시다가 유튜브에 이제 개인 방송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 이거 안 합니다. 네. 개인들 검증되지 않은 이제 그런 방송들, 개인 방송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체계적으로 얘기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디를 봐서 조종이냐고요. 다 우상향이지. 차트를 대충 봐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냥 우상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종이에요.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비관론자들이 조정을 외칠 때는요, 정확하게 언제였냐면 여기였었어요. 여기는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잖아요. 이게 차트의 기본인데요. 여기 오면은 매도, 여기 오면 매수. 이게 추세 매매 아니에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손절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손절하라고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위주로 차트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너무 심해요.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요. 근데도 저는 일관되게 항상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차트를 보지 말고 뉴스를 보지 말고 인간을 보라고요. 사람들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보조지표는 인간지표다. 인간지표 보라고 그랬잖아요. 차트는 보조지표 중에 제일 낮아요. 인터넷 방송이니까 차트 띄워놓고 하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간지표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제 방송들 꾸준하게 이제 들으시겠지만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죠, 그죠? 증시가 급등한다, 폭락한다, 뭐 그런 얘기보다는 마음을 잘 다스리셔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 못 내신 분들은 왜 수익을 못 내셨죠? 여기에서 매집을 안 하셨거나 불안해서 주식을 안 샀기 때문에, 또는 너무 무서워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안 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수익을 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누를 때 겁내지 말고 매집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지수가 올라갈 때 그래야지 수익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관론자들한테 속은 사람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요번에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 나중에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여기서 매집을 했었어야 돼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랬어요. 지수가 급락을 한 번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서 쌍바닥 찍을 거다. 그랬는데 세력들이 그걸 비웃듯이 그냥 여기서 급등을 시켜버렸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근데 요번에 여기에서 이제 북한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을 때 급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거의 7% 가까이 급락했었거든요. 투매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전쟁이다, 뭐 조정이다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그랬어요. 또 얘기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쌍바닥을 찍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생각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목에 물이 갈 정도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쌍바닥을 찍기는 찍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쌍바닥을 찍긴 찍었어요. 이렇게. 비관론자들 지금 아마 황당할 겁니다. 왜 안 떨어지지? 근데 중국이 5% 폭등했네요. 네. 분명히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되면 미중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 다 폭삭 주저앉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니까 황당할 겁니다. 제 경험상 세력들이 못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그 사람들 못 따라오게 더 확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못 쫓아오게 그냥 순간적으로 탁탁탁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못 쫓아오게. 그 이집트 신화가 이집트란다. 그리스 신화 보면은 무슨 카이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의 신이라고. 미래에셋증권 그 HTS 이름이 카이로스죠. 이게 뭐냐면 기회의 신인데 카이로스라고 있어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기회의 신.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못 잡게 그냥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가 뭐 급등 나오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지금 보여줬거든요. 누가요? 미국이랑 중국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이 보여줬어요. 나 그냥 갈 거야. 그러면서 중국이, 독일도 지금 잘 만들어놨는데 중국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 멋져요. 네. 우리나라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미국도 신고가가 나오는 주식이다. 뭐예요? 미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 산업을 대표하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저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고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죠. 아, 그리고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예요. 기관 거부터 보시면 대충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죠.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 2,300억 샀어요. SK바이오팜도 상따를 했더라고요. 기관이 800억 정도 상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3배 가까이 많이 샀습니다. 그쵸?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같이 땡기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삼성전자를 지금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지수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즉 지금 뭐예요? 조정보다는 상승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순환매가 돌겠죠. 거기에서 돈이 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조정이 아니라,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도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수익률 게임을 벌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저점인가? 저점 잡아주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노시면 돼요. 그러면 돈이 벌리게 돼 있어요. 그냥 가서 들어가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플레이잖아요. 그냥 게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것을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언론한테 속아서 다 현금 들고 있다고요.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닥 지수를 딱 띄워놓고 장 마감할 때 그랬어요. 여기에서 저도 이제 애를 많이 썼거든요. 회원들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근데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주변에서 비관론자들이 설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다. 근데 잘 이겨내셨다 그랬어요. 매집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수익들 많이 나실 거다. 힘내시라 그랬어요. 저희 방은 꾸준히 수익 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회원들 한번 더 제가 위로를 좀 해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안 팔고 매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신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 우리 이제 정회원들한테 제가 잘하셨다고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종목들, 이제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해드렸죠. 아니 돌면이 별 말씀을요. 네. 회원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그런 거죠. 그죠? 자, 상승 중 찾아온 눌림, 이런 자리는요 절호의 매집 찬스예요. 한번 놓치면 잘 안 온다고요. 상승 중 찾아온 눌림이, 제가 조정이라는 단어를 안 썼잖아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지금 뭐 중국, 그다음 미국에 있는 주요 주식들, 삼성전자, 인간지표 쭉 다 얘기하면서 조정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 쭉 했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개별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여러 각도로 했는데 이 얘기도 했었어요. 정말로 조정이 올 것 같으면 세력들이 테마주를 안 올려요. 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그 비관론자들 예상처럼, 그죠? 네, 지수가 여기에서 쌍바닥 찍는다고 이런 식으로 급락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그죠? 만들어 놓은 그 세력주를 급등시키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왜요? 차라리
기다리자. 이거 다 끝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자. 그러시지 않겠어요? 장사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팔아서 손해날 것 같으면 뭐하러 팔아요? 창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 좋을 때 팔죠. 똑같은 이치 아닌가요? 세력들이 절대로 안 올려요. 처음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있죠. 여기에서는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라고요. 순간 얼음땡 하듯이 있죠?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긴장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북한은 난리를 치고 있고 세력들이 봐도 차트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도 부담스럽긴 한 거예요. 어떡하지? 애매하니까 우선주가 막 급등을 했죠. 순간적으로 이제 세력이 멈칫한 거예요. 어떡하지? 실제로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요 지점에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 딱 꺾고서 딱 돌아서는 순간 있죠. 여기에서는 세력들이 이제 활동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 조정 안 온다. 판단을 딱 내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날 해드렸죠. 어때요? 종목들 지금 많이 올라가죠. 테마를 형성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력들이 눈치를 챘다는 얘기예요. 아, 조정 안 오겠구나. 자, 정리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세력들도 긴장했었어요. 어떡하지? 여기에서는요. 오케이, 보내자. 올려. 쫙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에 갑자기 형성된 테마가 뭐예요? 중국 소비주, 하나유형, 뭐 중국의 큰 여행사 중에 하나인 시트립, 시트립에서 우리나라 관광상품을 팔았다 그러죠? 이제 그 뉴스 하나 나왔다고 해서 세상에 화장품주, 면세점, 백화점, 특히 게임주 이런 거 계속해서 급등시키죠? 게임주는 오늘도 급등했어요. 게임주는 5월달부터 제가 많이 갈 거라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게 방구석 테마거든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게임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수혜주죠. 코로나 수혜주, 실적 수혜주죠.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요번에 그것까지 이제 중국 소비주로 딱 맞물려서 같이 보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까요? 중국 저게 뭐예요?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게임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파노라고 하는데 그걸 허락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으로 포장을 해서 올리는 거죠. 처음에 대장주는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죠. 신고가 자박자박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100만원을 한번 터치할 것 같아요. 오늘 최고점은 99만 7천원이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건 60만원대죠. 여기서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코로나 수혜주. 네. 그러다가 이제 NC소프트가 열심히 갈 동안 이런 중소형 게임주들은 옆으로 안 가고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얘기 딱 나오니까 어때요?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쫙 급등하고 있어요. 에임게임,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무거운 거 컴투스 쫙 올라가잖아요. 이게 조정이 온 건가요? 조정이 올 것 같으면 세력들이 이렇게 안 올린다니까요. 세력들이 언제부터 올렸는데요? 6월 말부터 급등시키고 있잖아요. 아까 지수로 따지면 처음에 여기에서는 세력들이 긴장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 오케이, 그냥 보내자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개인들은 손절 무지하게 많이 했고요. 현금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무서워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주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웹잼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아요. 찾아보세요. 게임주 급등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많이 가던 뭐 예를 들어서 일진다이아, 이게 조정이 온 차트로 보이세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오늘 현대차에서 세계 최초로 스위스에 컨셉트카 말고 실제로 수소 전기차 중에 대형 트럭 있죠? 이거를 스위스에다가 수출을 했대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수출을 할 거랍니다. 장기적으로 양산을 해서 수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래요. 그래서 실제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좀 올랐는데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오늘 급등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제가 나가고 조정이 올 것 같은데 반도체주 급등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대선주 중에 이낙연주 있죠?
인하견주라고 생각하면 남산알루미늄만 아시죠? 남산알루미늄이나 남아산업이나 남아토건이나 이런 거 안 가니까 어이씨 인하견주 안 가네? 아니요, 가고 있어요. 범양건영 저희 방에 수익내고 했던 거 잘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 요번에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범양건영. 그 다음에 오늘은 부국철강. 인하견주예요.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하견주는 안 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가요. 부국철강이에요. 또 있죠. 펜 엔터테인먼트. 요거는 요번에 중국 소비주도 되는데 인하견주도 돼요. 섞였어요. 저희 방 고유 종목인데 인하견주로 매집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자리에서 수익도 많이 냈어요. 수익 많이 내고 좀 팔았어요. 금요일 날이겠군요. 그죠? 네. 인하견주가 가긴 간다니까요. 누가 가요? 이게 힌트예요. 자, 여러분들 보고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대손주나 테마주나 이런 걸 정말 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시라고. 왜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나올 것 같죠? 천만에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현재 미래의 대장주가 아니라 과거의 대장주가 나와요. 인하견주 계속 쳐보세요. 남산알루미늄만 나올걸요? 옛날 대장주잖아요. 제가 세력이라도 이거 안 올리겠네요. 부담스러워서. 970원짜리 6,000원, 7,000원만 있는데 시가총액이 6배, 7배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시가총액이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시가총액을 세력들은 가벼운 거를 급등을 시키는데 얼마나 무겁겠냐 이거예요. 그냥 남산알루미늄만 쳐다보면서 이거 가지 않겠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세력 입장에서 가벼운 거 좋아하겠어요? 무거운 거 좋아하겠어요? 개인들이 다 아는 거 좋아하겠어요? 개인들이 잘 모르는 거 좋아하겠어요? 세력 입장에서는요, 잘 모르고 가벼운 거 좋아해요. 자꾸 다른 걸 찾으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윤석열 관련주 오늘은 좀 쉬었죠. 서현이 이제 무거워졌어요. 많이 무거워졌죠.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딱 100% 올라왔거든요.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서현 같은 거 안 하고 제일 테크노스를 샀죠. 제일 테크노스 여기에서 매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도 사드렸어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3,000원대부터 샀기 때문에. 이게 인하견주가 아니고 이제 윤석열씨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시간에서 보면 시간에서도 올라서 끝났어요. 자. 여기 있군요. 거래량도 꽤 있죠, 그죠? 네, 5% 급등으로 끝났어요. 내일 아침 시초가 좋겠죠? 네, 우리 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에 상한가 쭉 나온 거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저희 방 회원들 많이 사신 종목도 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시간에 상한가 나온 종목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내일 아마 뽑을 거예요. 재료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시간에서도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의원님 맞아요. 네. 수익이 50%가 넘으시죠, 그죠? 네, 제일 테크노스요. 네.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일 테크노스를 왜 얘기했냐면 이제 윤석열 씨 관련된 대장은요, 처음에 덕성우였어요. 근데 지금 가야 안 가요? 버벅대죠? 인터넷에 백날 검색해 보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 샀으면 요번에 돈 못 벌었어요. 아이크래프트가 인하견주 아닙니까? 왜 안 가죠? 우리 회원들은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 안 갈 거라고.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 맞죠? 미리 다 얘기해드렸어요. 저 이거 잘 알거든요. 제가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네, 수도 없이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다른 테마주로 오염돼서 그래요. 바뀌었었어요. 여기서는 QR코드 그걸로 급등했기 때문에 뒤에서 섞인 거예요. 예, 기선회원님 어서오세요. 네. 아까 참 인사하셨죠? 예. 우리 기선회원님도 제일테크노스 가지고 계신데 지금 57% 수익 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내일 한 번 더 급등을 나와주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아이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중간에 다른 테마로 갔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제일 테크노스 샀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나오겠지만 저희가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실제로 윤석열 관련주라고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회원이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 윤석열 관련주는 아이크래프트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런 걸 왜 추천하시지요? 그랬었어요. 네. 이건 상한가 나왔을 때 그때 기준으로 37% 수익이고 추가 급등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6월 23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군요 이제.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여기서 추천했고 계속 샀어요. 딱 2번 추천했어요. 윤석열 관련주로 딱 집어서 추천하잖아요.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장주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홍정욱 씨 있죠? 윤석열 씨 대항마가 홍정욱 씨인 것 같아요. 지금 세력들이 그렇게 판을 짜놓은 것 같아요. 윤석열 씨께 쉬면 홍정욱 씨께 움직입니다. 홍정욱 씨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 누구라 그랬죠? KNN이라 그랬죠? KNN이 이게 인터넷에 홍정욱 관련주라고 치면 KNN이 가장 먼저 나와요.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13%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땐 4%로 끝났어요. 이게 왜 급등했냐면 제로가 있었어요. 홍정욱 씨가 SNS 있죠? 그걸 재개했대요. 그 소식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여태까지 대장 역할을 KNN이 계속했었거든요. 홍정욱 씨 관련주에서. 근데 오늘 바뀌었어요. 오늘은 디지털조선이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뭐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걸로 바뀌었었어요. 22%. 이거 말고 뒤에 홍정욱 관련주들이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이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잘 못 가요. 대선주를 아니면 정말 테마주를 옳게 하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진짜 잘 가려냅니다.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래요. 네. 특히 대선주는 이거 잘 가려내요. 네. 자, 대선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3차 추경 통과됐죠? 3차 추경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게 예산이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됐는지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죠? 그죠? 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있더군요. 휴먼 뉴딜. 오늘은 다른 이제 중국 소비주, 반도체, 수소차, 대선주 일부가 급등했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정부 정책주들도 반드시 급등하게 돼 있을 겁니다. 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가 와서 경제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돈을 더 풀어요. 경제 살린다고 그때는 그냥 막 돈 갖다 부을 거예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 없잖아요. 부동산? 애매하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시장으로 오겠죠. 그리고 주가는 폭등하겠죠. 왜요? 유동성 때문에. 실물 경제하고 다르게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좋아져서 나중에 다시 맞춰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 머뭇거리시면서 주춤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낼 수 있어요. 아까 그 대북주 얘기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방에서 대북주 중에 집요하게 매집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녁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대북주 중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건 인도적 지원 관련주다. 기억하시나요? 네, 종목은 얘기는 안 했고 얘기를 슬쩍 했던 적이 있는데 대북주 중에서 인도적 지원 관련주는 좋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쪽은 움직이죠. 그게 뭔데요? 농업 관련주, 특히 비료주죠. 조비? 날아다니죠. 이거 언제 추천했냐면 그 단기하는 방에서 단톡방에서 이거는 15,000원대에 추천했어요. 15,000원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15,000원대에서 추천했어요. 가격대가 여기에요. 오늘 23,000원, 24,000원 찍었거든요. 9,000원 올라갔네요. 그 수익률 계산해보세요. 대충 60% 정도예요.
최소 50에서 60%씩 낮겠죠. 계속 비료 관련주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조비는 이제 단톡방에서 추천한 거기 때문에 오픈해도 돼요. 수익도 많이 났고. 근데 이거 말고 사는 게 더 있어요. 그게 뭔지는 언급을 못 해드리죠. 종목 노출되니까. 대북주 중에서 가장 제가 집요하게 설명을 많이 했던 게 인도적 지원 관련주입니다. 무방에서는 얘기 거의 안 했습니다. 왜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형들 맞죠, 그죠? 여기서 계속 얘기해드렸어요. 비료주에 대해서. 재료가 여러 개거든요, 이게.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우리 형들은 비료주나 인도적 지원 관련주들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급등 많이 했죠, 그죠? 이거 왜 급등했냐면 세계 그 어디에요? 그 식량 계획이라고 있죠. WFP 여기에서 이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금요일날 뭐 뉴스다 이제 금요일날부터 나왔지만 박지원 씨, 이인영 씨, 뭐 저기 누구야 임종석 씨 이런 사람들이 뭐 대북 통일안보 외교 라인 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이쪽으로 내정됐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북한에 실제로 많이 뭔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호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일 비건 미국 국무부 이제 부장관이 들어오죠. 들어올 때 다 되니까 어젠가 엊그제 북한의 최선희 외무부상이 뭐 회담 뭐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막 그러죠. 이게 뭔지 아세요? 회담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회담을 벌써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뭐 대화 안 하겠어 막 이랬지만 대화를 할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쪽에 서보겠다라고 지금 선수를 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판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인도적 지원 관련들이 더 가는 거예요. 북한이 필요한 게 뭔데요? 이민들 평양도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배급이 안 되고 있다잖아요. 북한이 지금 굉장히 다급해요. 겉으로는 뭐 자기들 왕국에는 코로나가 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왜 다 마스크 쓰고 다닐까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인도적 지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주 중에 이쪽은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회원들한테 잘 사시게끔 또 들고 있게끔 제가 독려를 많이 해드린 파트입니다. 네. 자 이제 쭉 1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정리해드릴게요. 중국 증시가 폭등 나온 이유를 정확히 아시겠죠? 세력들이 매집을 다 끝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개인들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미중 무역 전쟁 재발 가능성,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불안해했지만 멋지게 급등을 시작했고요. 그죠? 앞으로 이제 중국 증시의 급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대표하는 그 종목들, 대기업들이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가면 우리나라도 따라가거든요. 삼성전자가 아까 보셨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 좋아요. 저 상태로 계속 이어가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수가 급락을 안 하겠죠. 개별주를 움직이는 세력들도 수소차, 아까 뭐 중국 소비주, 반도체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대선주, 뭐 정부 정책주 다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형님 수소차 먼저 가세요. 저는 내일 갈게요. 5G는 저는 수요일쯤에 갈게요. 형님들 먼저 가세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개인들이 현금 쥐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겠죠. 그럴수록 여러분들 종목만 비싸지는 거예요. 주가만 계속 올라간다고요. 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비싼 대신에 AS는 확실합니다. 대기업 제품이 품질이 좋죠. 그리고 뭐 때문에 사세요? AS 때문에 사잖아요. 저는 조그만 메모리 카드 살 때도 삼성 거 삽니다. 왜냐면 AS를 해주니까요. 품질도 자신 있고요. 그죠? 네. 저는 가급적이면 삼성 거 삽니다. 조금 비싸도 그거 사요. AS는 확실하거든요. 네. 인터넷에 물건 살 때도 웬만하면 대기업 그쪽 사이트에서 많이 삽니다. 왜냐면 AS가 확실하거든요. 네. 그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순간적으로 자꾸 바뀌어요. 대장주가. 인터넷 검색하면 안 나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잘 보시고 생각을 오늘 밤에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남선알루미늄 왜 안 갈까요? 이것만 보면 이낙연주 안 가는 것 같다니까요. 남아산업 안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갔었던 종목인데요. 꿈쩍도 안 하죠. 남아토건 이게 앞에서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랑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안 가잖아요. 이낙연주가 안 가요? 왜 안 가요? 서원 갔었죠, 그죠? 근데 신고가 내놓고 힘들어하잖아요. 이거는 단기용이고, 아까 얘기 들었던 부국철강, 범양건영, 제2의 부국철강이 또 나오겠죠. 부국철강이 4,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50% 이상 급등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날아갈 겁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 이낙연주 하나 또 추천했어요. 오늘은 3차 추경 수혜주 하나 또 사놨고, 코로나 수혜주기도 하지만 사놨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사놓은 이낙연주 있죠? 인터넷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사놨어요. 제2의 제일테크노스나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네. 종목 자신 있고요. 리딩 편안하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에는 잦은 매매, 그러니까 뭐 잦은 매매라기보다 지금은 단기 수익을 같이 섞어서 해요. 왜냐하면 계좌 잘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주 위주로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나 저런 종목도 공략을 하지만 대형주도 합니다. 투자 자금이 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형주도 추천을 꼭 해드려요. 대신에 개별주를 더 이제 많이 추천을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스타일은 단기와 스윙을 적절히 섞어서 합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사인 반드시 문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회원가입하시면 투자 성향을 다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맞게 비중 조절하는 법 알려드리고 그분한테 맞게 해드려요. 그래서 아까 대기업에 비유한 거예요. 그분한테 맞게 얘기해드립니다. 다 여쭤보고요. 투자 금액, 투자 성향, 경력, 본인이 원하는 그런 매매 스타일 다 여쭤봅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진단 싹 다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네, 종목 공략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리고요. 네,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직장인 분들이 저희 방에 70에서 80%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매도 사인도 정말 깔끔하게 나갑니다. 네네. 네. 아무튼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망설이실 때가 아니에요. 자꾸 망설이시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그 수익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건데 아깝잖아요. 네. 고민 그만하시고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기에서는 지수가 애매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지 말고 어디 보라고요? 다른 나라를 보라니까요. 중국 보세요. 이게 뽑았죠? 여러분 이게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죠?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우리나라에 중국 관련된 테마주 또 생겨요. 중국 상장 기업들, 그죠?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다 나온다니까요. 또 그러면 종목도 수백 개 막 움직입니다. 한번 벌어진다니까요. 잠깐만 이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후광퉁이 있죠? 그 당시에 중국이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이때 중국 소비주들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좋은 거래가 터졌거든요. 여기도 이런 거래 터지면서 급등했단 말이에요.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그 관련주들이 테마가 형성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저희 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창투님도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 소망강 저기 누구예요? 돌멩이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희님도 감사드리고요. 정미영님은 죄송한데 제가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도 메일 주소 남겨드렸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